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수십 년 동안 터득한 그 진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화론이 왜 허구인가? 자,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자, 이제 사람이 진화를 하게 되면은 리처드 돈키슨, 대표적인 리처드 돈키슨 뭐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화론 학자로는 장대익 교수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있다가 지금 가천대로 지금 옮겨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이 장대익 교수가 그 진화론을 아주 잘 정리를 한 우리나라 교수인데, 이 진화를 허구, 자 한마디로, 자 왜 허구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자 사람이 진화를 하려면은 사람이 계속 진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됐는데, 이게 이 진화론이 형평성이 있으려면, 이것이 맞으려면 사람이 새가 돼야, 자 고기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날아다닐 수 있게 진화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날아다닐 수 있게. 이 날개, 갈매기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개로 진화돼야 된다. 왜? 인간이 진화하려면 이 자연 환경에 맞게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원숭이에서 멈추냐 이거야. 그쵸? 하려면은 갈 때까지 해야지. 진화를 갈 때까지 해야지. 갈 때까지. 왜 멈추냐 이거야. 자, 진화론. 진화 말 그대로 진화. 계속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인류가. 근데 왜 인간은 수영 못하는, 수영을 왜 못하는 거야? 왜 수영하도록 허파 없다 이거야. 진화를 하려면 갈 때까지 해야지. 진화를 하려면. 그렇지만 허파가 없대요. 허파가 없고, 그러니까 물고기로 진화하지 못했다는 거지. 자, 진화가 아니지. 그러면 그냥 사람이지. 사람. 알까기냐? 자, 사람이 알에서 나왔냐? 아니잖아. 왜 알에서 나올 수 있어야지, 진화론이면. 왜 원숭이가 돼야 돼? 이 진화론의 한계는 무엇이냐? 한계가 무엇이냐? 리미트. 알까기를 설명 못한다. 알까기. 왜 인간이 알까기로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하냐? 이것까지 진화론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 설명 못하고 있잖아. 그냥 사람이란 말이야. 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자, 여러분들 이거 항상 넌센스란 말이야. 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진화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알이 있어야 된다. 원초적 본능이란 말이야. 원초적 본능. 옛날에 영화 원초적 본능이라고 있었어. 샤론 스톤이라고. 원초적 본능. 인스틱트 베이직. 이게 제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영화 원제 인스틱트 베이직, 그 원제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폴로스터가 강렬했단 말이야. 샤론 스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샤론 스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인간이 원초적으로 알에
R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진화는 닭이 먼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진화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며.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진화 아니잖아. 자, 찰스 다윈, 종의 기원. 리처드 도킨슨, 이기정 유전자. 또 뭐 많아. 이 장대익 교수. 자, 이분이 서울 S대에서 이제 가천대 창업부 학장이 됐는데, 자, 가천대 하면 누가 유명해? 이길려 여사. 90 넘었는데 골프 치고 팔팔하단 말이야. 아, 팔팔해. 이분이 산부인과 개원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천대까지 세우고, 첫 병원도 있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 오래 사셔. 안 돌아가시고 대단한 분이에요. 관리력만큼 잘했다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소리 좀 톤을 낮추겠습니다. 이 닭이 먼저냐. 처음에 웃기려고 좀 약간 좀 김영옥처럼 했는데 제 톤으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진화하려면 알에서 닭으로 와야지 닭에서 알로 갈 수는 없다. 이 진화라는 것은 발전되는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발달되고. 발달 심리학도 있지만 발달 심리학도 있고 또 좀 어린애들 발달 장애도 있고 자 있는데 이 장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뇌의 문제입니다. 뇌의 문제. 이게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 자, 그러면은 사람은 이 뇌를 형성하는 대로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알에서 닭으로 가야지 닭에서 알로 올 수는 없다. 그러면 진화로는 알에서 닭으로 간단 말이야. 닭으로. 문제는 뭐냐? 이 알이 어디서 났냐? 알까기냐? 최양락이. 알까기. 안녕하십니까? 최양락입니다. 이 옛날에 그 알까기라고 있었어. 알까기 코미디 프로그램. 일요일 날 12시에 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진화론의 한계. 자, 오늘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진화론의 한계가 무엇이냐? 이걸 좀 가천대학교 이길려 여사를 좀 빗대서 말씀드립니다. 이길려 여사님이 이 가천대 이제 옛날에 경원대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가천대를 병원이랑 합쳐서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래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화했단 말이에요. 깐다내기부터 쭉 해서 이제 90 넘었는데도 아주 멀쩡하시단 말이에요. 지금 알이 있어야 된다. 알이 닭이 이 알이 어디서 왔냐 이거야. 알은 자연 발생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여러분이야. 나랑 여러분이야. 자, 자연 발생했다. 자연설이란 말이야. 이게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 스스로 생겨서 진화했다. 그런데 한번 이걸 들어봐요. 공장이 있단 말이야. 자, 요즘 휴대폰 반도체가 유명하니까 휴대폰. 자, 반도체 있죠. 반도체가 그 저절로 생깁니까? 어디서 만들어야 돼? 삼성이랑 SK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예? 누군가 메이드 해야 된단 말이야. 메이드 만들어야 된다. 메이드 인 SK, 메이드 인 삼성이.
모든 제조업은 반드시 만드는 주체, 사람이 있다. 제가 공장에서 생산관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휴대폰이 그 버튼 누르는 거였어요. 이 버튼 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생산관리직이라고 합니다. 파주에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 버튼을 불량품 그 다음에 제조하는 관리자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물건은 반드시 공장에서 만들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과 나야. 자, 진화론은 내가 스스로 생겼다는 거야. 원숭이 새끼가. 알까기를 했든 원숭이 새끼가 됐든 뭐 먼지 하나가 됐든. 하지만 자, 전제가 뭐야? 모든 것은 만든 주체가 있다 이거야. 만든 주체가. 사람. 제조업은. 그러면 나는 자연적으로 생겼은 게 더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확률이 높아요?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봐요. 내가 왜 있어? 자, 누가 날 만들었어?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이 두 분이 나를 만들었다. 우리를 만들었다. 엄마, 아빠 없으면 누구 없다? 우리 없다. 그러면 결국 사람 없다. 엄마, 아빠가 날 만들었다. 이거를 공장 휴대폰으로 생각해보면 만든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12분 넘었는데 자, 오늘의 정리. 진화론의 한계 정리해드릴게요. 진화론의 한계. 오늘 확실히 정리하고 들어요. 확실히. 자, 논술 공부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화론의 한계를 적시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진화론을 설명해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출제자가 또 진화론의 한계 또 진화론은 또는 아니다 이런 또 주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진화론이 맞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는 분. 항상 이 세상에는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진화론 한계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은 만들어야 된다. 메이드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이 스스로 생겼다는 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반드시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고 안 했으면 이제 사람이 아니죠. 이제 자연이니까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 주체가 처음부터 없이 셀프로 스스로 생겼다는 진화론은 분명 한계가 있는 거죠. 분명. 이거는 쉽게 말하면 상식이 아니고 가설. 사람이 만든 가설. 추정. 추측. 더 약간 말하면 이 진화론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종교인들, 신앙인들이잖아요. 경멸한단 말이에요. 왜 경멸하냐? 아주 그냥 신에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신에 미친 사람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차라리 신에 미친 사람들이 편이 더 맞다. 왜? 반드시 만든 주체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생긴 것보다는 반드시 만든 주체가 자연을, 우주를, 지구를, 이 광대한 코스모스와 이런 질서 정연한 세계를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높지, 셀프로 생겼다는 것은 식당에서 물은 셀프입니다 했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경우다. 왜? 그 식당이 신라 호텔이야. 한 끼에 120만 원이야. 그런데 거기서 물은 셀프래. 이것은 엄청난 지구와 우주에 대한 모욕이다. 진화론의 한계는 결국 이분들이 신을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큼, 그 창조론이라고 그러죠. 진화론을 반대로 이 창조론자들이 신을 추종하는 것만큼 이 진화론도 결국에는 반전이지만 이분들에게는 종교다, 신앙이다. 이분들은 진화론이 곧 하나님이다. 결국 진화론자들도 신이 아닌 그들만의 일개 개념을 추종하는 하나의 세력일 뿐이고, 진화론이 합당하거나 정답이라는 것을 제시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대익 교수라는 분이 예전에 개신교였다가 지금은 무교로 되셨는데, 이유가 진화론 공부하면서 진화론 학자로 똑똑해질수록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에 줄을 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식을, 어떤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우주와 자연, 지구도 어떤 존재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매우 일관적이다. 진화론 학자들은 아직도 이 진화론의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냥 스스로 생긴 것이다라는 그들만의 리그, 가설로 이 진화론을 추종하고 있다. But 그러나 진화론은 주식처럼 어떤 세력이나 작전 세력이 아니고 세력이나 주가를 추종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의 강의는 진화론의 한계였습니다. 진화론의 한계. 뭐 1시간도 할 수 있고 뭐 10시간도 할 수 있지만 뭐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뭐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1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죠. 이 진화론 가지고. 상식, 그러니까 모든 이치는 일단은 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상식으로. 쉬운 문제야. 근데 사람들은 계속 석사, 박사 할수록 이제 계속 어려운 거. 어려우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 허구일 뿐이다. 학문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학사, 석사, 박사가 될수록 전문가는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며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